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내주신 제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디스플레이 밑면 IC 칩을 바라본 상태에서 테스터기를 가깝게 갖다 놓고 여기 찍어보니까 반불량, 네, 쇼트 났네요. IC 칩이 쇼트 났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전화로 하겠습니다. 네, 동작이 안 된다는 에어컨 PCB 기판을 보내주셨네요. 이쪽에 디스플레이하고 메인보드하고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동작을 시켰을 때 메인보드에서 경쾌한 멜로디는 납니다. 네, 그런데 화면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고장 증상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스위치를 올리면 피해주 스피커로부터 부팅되는 소리는 났거든요. 근데 여기는 화면이 나오질 않는 그런 고장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에 이쪽 디스플레이 밑면에 보시면 이와 같이 부품들이 또 있는데요. 부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를 알면 전체적으로 살펴가면서 진단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땜을 할 때 이런 플럭스나 또는 패스트, 이런 패스트나 플럭스 가지고 납땜을 할 때 열로 녹여서 때를 닦아다시 하는 건데, 바로 이 방법이죠. 열을 가하면 이게 녹습니다. 당연히 IC가 열을 가하면 녹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양초 신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양초. 네, 불켜는 양초입니다. 양초. 네, 이 같은 양초를 가지고 IC 의심나는 쪽에 이렇게 탁탁탁탁 긁어요. 그럼 묻죠. 이렇게. 여기도 묻습니다. 이렇게. 묻혀서 놓고, 아니면은 이걸 살살살살 깎아서 칼로 위에다가 덧뿌리듯이 뿌려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아까 똑같이 부팅을 해봅니다. 어떻게? 스위치를 켜는 거죠. 물론 작업할 때는 전부 다 전선을 빼놓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현재 수련 공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양초를 묻혀 놓고,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노젠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패스트인데 노젠 같은 거 묻혀서 그런 경우를 영상으로 보는 방법이나 같습니다. 양초를 묻혀 놓고 제가 스위치를 켜봅니다. 부팅되는 소리가 경쾌하게 또 날 거예요. 이제 여기를 보시죠. 녹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여기는 멀쩡한데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저게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계 가지고 측정을 하면 좋은데, 온도계가 없을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장 이상 유무를 IC 불량 판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하나의 테크닉, 우리가 말하는 스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못 밝혀주는 거예요. 끄고. 지금 만지면 뜨거워요. 지금 만지면 뜨겁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리가 살살살살 녹은 자리가 약간 온도차로 인해서 물기처럼 느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열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다음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술적으로는 이제 또 우리가 확인사살하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IC의 데이터 시트를 먼저 찾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핀 펑션,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그거를 보고 테스터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IC에 대한 핀맵, 어떤 기능을 몇 번 핀에서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데이터 시트에서 핀맵 전체 면을 찾았는데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쪽에 현재 17번, 18번 핀, 그리고 19, 20번 핀이 VDD, 드레인 전압이다, VC 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엔지니어 또는 시장 통해서는 비프로스 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VDD 전압입니다. 예, VSS 여기는 마이너스 전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GND라고 하는 네, 그라운드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17, 18, 그다음 19, 20번이 동일선상에 있다. 같은 패턴, 같은 라인이다. 구분은 여기 점 찍혀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쭉 내려와서 맨 끝에 여기가 17, 18번이 전원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패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여기가 지금 양초가 묻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포인트 점이 찍혀져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시계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가 17, 18, 19, 20번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B 플러스와 그라운드 이렇게 전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선이 우리가 도통 테스트 할 때처럼 붙으면 네, B수를 나거나 옴수가 나오죠. 저항치가 이렇게. 그래서 콘덴서 네, 이쪽에 잘 모를 때는 캐패시터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쭉 따라와서 여기가 그라운드, 여기도 콘덴서가 보시면 띠 둘러있는 자리가 그라운드니까 띠 둘러있는 자리가 기판상에서 현재 내 몸쪽 바깥쪽이죠. 네, 바깥쪽. 그래서 여가 그라운드입니다. 근데 그라운드를 어떻게 빨간색 선, 빨간색 봉을 대고 이렇게 대고 쭉 따라서 내려. 왜 그러냐면 역상이죠.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은 흐르고요. 전기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역으로 흐르게 되면 쇼트난 거죠. 합선된 거죠. 전선 자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쭉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역류하듯이. 그래서 여기 전기가 나오는 빨간 선을 밑에다 대고 올라갔을 때 그거는 불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밑에다 대고 이 패턴을 쭉 따라 내려와 봅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와서 따라봐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가죠. 이 골목길 갑니다. 다시 또 골목길이 우리 예전에 같은 담배고개 또는 전봇대 꺾고 돌아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17, 18번 여기 와 있죠. 이렇게 17, 18번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17, 18번 그대로. 그리고 여기 맨 끝에 19, 20번이죠. 19, 20번 쇼트 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측정을 해보면 쇼트가 안 났어요. 콘덴서 양단을 찍었을 때는 쇼트가 안 났어요. 여기까지는. 뒤집어서 놓고 찍어볼까요? 보기 좋게. 자, 콘덴서 양단을 찍어보면 쇼트가 안 난 겁니다. 근데 왜 쇼트 났을까요? 여기에 저항가 건너뛰어서 그림상으로 쭉 따라가서 보시면 여기에 저항이 하나 그림 표시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빨간 봉을 그라운드에 이렇게 대고 여기는 쇼트가 안 났는데 여기서 건너뛰어서부터가 이제 0.030 이 값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가 저항이 있으니까 이 저항까지는 쇼트가 안 났어요. 저항을 건너뛰어서부터 이게 0.030. 그래서 그 패턴을 쭉 따라서 이렇게 이 패턴 쭉 건너서 이렇게 여기까지 쭉 봐보시면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코일,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코일 건너뛰어서 같은 라인이죠. 이게 지금 이 사이로 쭉 가는 겁니다. 쭉 가서 어디로? 1번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여기 쭉 와서 여기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까 데이터 시트를 보는 거와 여기 캐패시터 세라믹 양단 찍어 보는 거와 네,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VC 플러스가 아까 어디? 여기인데 건너뛰어서 저항값을 하게 되면 쇼트다. 이게 같은 라인이니까 여기 이렇게 찍어봐도 가깝게 해봐도 알 수 있다. 아니면 이 IC의 양단을 바로 찍었을 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찍었을 때 그 값이 똑같이 동일시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성을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17, 18, 19, 20번 극성을 반대로 해서 찍어보면 이게 같은 값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극성 관계없이 여기 내부에서 쇼트 났다. 더러는 또 쇼트 자체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라믹 컨덴서 캐패시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녹았잖아요. 여기에서 흘러내리는데 그럼 야가 고장났지 왜 야가 고장나겠습니까? 이미 입구단에서 여기서 차단됐어야 되는데 야는 멀쩡해야 되는데 야가 지금 막 뜨끈뜨끈해서 양초를 녹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IC 죽었다. 이런 때에는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못 살린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우리 저 아두이노 같이 또 STM32와 같이 그런 칩셋에서 프로그램에 머리가 들어있는 멀쩡한 새 칩을 갖다 꽂아가지고 동작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혹시 지금 이와 같이 띠롱 소리 나고 그리고 여기에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안 됐을 때 그때는 혹시 보내시기 전에 이거 뜯어야 되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다 연결해 놓으시고 양초 더러는 보통 노젠이라 해서 송진가루라든가 이런 거 묻혀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가장 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양초 가지고 문질러서 전기를 넣어보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 이게 녹고 있구나. 아 그래서 저 칩 불량이구나. 아 저게 안 녹았다. 그럼 다른 회로가 이제 고장 났거나 다른 부위가 이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 범위를 바른 방향에서 수색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수리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이와 같이 IC 이상류 불량 판정하는 데 있어서 진입 방법에 그냥 일반적인 스킬로 해당되어져 있는 이런 양조 신공 그리고 회로도 패턴을 따라가면서 수리하는 전자 회로 수리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다른 고장 전원이 안 들어오거나 또 다른 리모컨이 안 된다든지 그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 왜 그런 때에는 보내주실 때에 고장 증상 또 한번 전화를 하시거나 메모를 설명해 주시거나 그러면 택배 포장해 보시면 송장에 연락처가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연락처하고 고장 증상 같이 메모 좀 해서 보내주시고요. 박스 포장하실 때 기판 손상되지 않도록 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안전하게 포장해서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